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도 내가 이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천도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참고 있다가도 나를 잘라? 공천 안 줘?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공천 리스크, 탈당 리스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수원 쪽에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김용남 전 의원 그 자리로 뭐 용산에서 이제 누가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 이제 앞날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얘기 가운데 뭐 손바닥 왕자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때 예. TV 토론회 왜 왕자 쓴 거 예. 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방송 출연해 갖고 이제 아니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써준 손바닥 왕자가 왜 저녁에 TV 토론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느냐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예. 그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예. 그 딴 자리도 아니고 아니 뭐 딴 자리도 이상하죠. 근데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갖고 나왔다는 게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제가 적극적으로 쉴드 쳤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라고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아유 뭐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정연한 교수님 저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네요. 뭐 이제 와서 저런 뭐 경멸스러웠다, 조소로 얘기했다, 쉴드 친이라고 정말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위 그 김건희 특검법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정부 여당이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물타기, 숨기기, 감추기 별의별 수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왕자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진실은 드러난다고 앵커께서 얘기하셨고 우리 지금 뭐 내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마 기억나는 게 있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검에서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그 장모 뭐 이른바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무혐의 셀프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최은순 씨 뭐 하고 있습니까? 구속돼 있습니다, 법정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실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뭐 총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탈락자들 김용남 의원 말고도 앞으로도 한 10수명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아마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총선 끝나고 나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 100석 이하 정도 되겠지만 뭐 더 많이 나온다 한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천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쏟아나올 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김용남 의원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손바닥 왕자 관련해서요. 뭐 씻었는데 안 지워졌다고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MBN에서 제가 사회를 그랬죠. 봤어요. MBN 스튜디오였고. 그런데 네.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MBN 보도국장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대기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손바닥에 뭐가 이상하게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뭐 별거 아니라 그래. 딱 보니까 왕자가 써지는. 그거 나가면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지우고 나가놓고 뭐를 씻었는데 안 지워졌니 어쩌니. 그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아까 쉴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써 옹호하려고 하는 그때
그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고백이잖아요.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름이 여러 번 나왔고 아까 뭐 22억 원, 23억 원 이익을 남겼다는 검찰의 의견서, 수사 결과 보고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사람이 양평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저지른 여러 작태들 또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뭐 몇몇 세력들. 근데 그걸 애써 지금 이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방어하고 옹호하고 있잖아요. 아마 똑같은 심정이지 않겠어요? 정말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언제 터질 거냐. 저는 요즘 가끔씩요. 보수의 본류를 자임한다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김건희 패밀리만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뭔가 행동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실체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뭐 일부 언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게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라면 아마 저는 김영남 전 의원이 하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그걸 계속 방어하고 옹호하는 거 이거 아마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영남 의원이 저 얘기해가지고 사실 욕을 더 먹었어요. 그때 당시. 아. 손가락 왕자보다 손가락 위주로 씻었겠죠라고 한 말 때문에 김영남 의원 욕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김영남 거예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실드를 치려고. 네. 아, 그렇게 실드를 친 네, 거예요? 본인이 에이. 방어한답시고 손가락 위주로 씻었겠죠. 뭐 아침 새벽에 써준 게 왜 밤까지 안 지워지냐 이제 이 얘기에 대한 본인이 얘기했다는 답이어서 거군요. 그때 이제 본인이 정말 뭐 그 자괴감 느꼈다 자괴감 이런 얘기를 느끼겠네. 고백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는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갈 것도 없고 후보 등록하고 나면 아마 저런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 더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3월 중순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뭐 정치 개혁, 혁신 공약이랍시고 막 이것저것 내놓잖아요. 의원들 뭐 군거형 이상 확정되면 뭐 세비 반납하게 한다. 오늘은 지금 인천 가가지고 총선 이기면 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바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나 이러면 입을 꾹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면서 겉핥기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 누가 진정성을 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를 딛고 과연 뭐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 하겠다, 우리는 무슨 공천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분리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기억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하실 텐데 헛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경호 소장님께서 김건희 씨 그 외국 나가는 것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이 보내주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1월에 튀르키예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했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취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취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얘기 안 했고요. 어. 간다고 했었어요. 1월 달에. 그런데 취소됐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었죠. 뭐 이런 숨어 있으려는 가려면 같이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일단 1월까지는 참는 건가요? 작년에는 가지 말라고 그럴 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더니 이번엔 또 예. 저도 좀 지칩니다, 이제. 뭐 해서 좀 고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고쳐지지를 않으니. 아니, 제가 김용남 전 의원을 위한 실드를 쳐주면 진짜 남자들 중에서 화장실 가서 손가락 위로 닦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핵심은 이런 얘기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가서 뛰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선거운동까지 합치면 거의 한 2년 동안 쌓였던 내용들이 다 우수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특히 가장 핵심은 저는 그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악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특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더 잘 알겠죠? 아니, 지난번에는 교섭단체에서만 추천할 수 있었어요. 이번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아니어도 추천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섭단체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국민에게 자기들이 공개했잖아요. 그때는. 자주.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때 최초로 특검이요. 별건 수사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검들이.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짓을 하고 나서 지금 있는 법은 더 완화된 법인데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지지하면 또 악법이라도 추진해야죠. 근데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아마 사실들을 밝히는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좀 탈락자들 나오고 그러면 이런 비화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형님, 올해 어린이날에는 먹구름에 갇혀있던 세상에서 화창한 햇빛으로 따뜻해질 세상으로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최소한 어른이라면. 초록빛 너머로 아이디 쓰시는 분요. 총선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얼른 저 더러운 쓰레기들 청소 좀 하게. 입만 열면 거짓말, 막가파, 판째는 세상 징글징글하다. 그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장 내일 총선 치르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총선 때까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흔들어댈 겁니다. 또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내세울 거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